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신과 복수 이야기, 바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죠. 오늘 이 엄청난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든 걸 잃었다면 복수를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알렉산드르 듀마의 불후의 명작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의 기나긴 여정, 그 시작점입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1815년 프랑스 마르세유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던 한 젊은 선원이 있었죠. 바로 그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입니다. 이제 겨우 19살인데 실력은 또 얼마나 뛰어나는지 곧 선장으로 승진하고 사랑하는 여인 메르세데스와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한 미래가 그를 끔찍한 질투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공모자들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직업적인 질투심에 불타는 동료 당글라르, 사랑을 뺏고 싶어하는 친구 페르낭,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진실을 덮어버린 검사 드 빌포르. 이 세 개의 이기적인 욕망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죠. 인생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할 결혼식 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당테스는 나폴레옹파 반역자라는 누명을 쓴 익명의 편지 한 통 때문에 갑자기 체포됩니다. 물론 이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사건을 맡은 검사, 아까 말했던 드 빌포르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빌포르는 자기 아버지의 정치적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당테스를 희생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당테스의 무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를 자기 눈앞에서 불태워버리고는 재판 한 번 없이 그를 감옥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렇게 에드몽 당테스의 인생은 한순간에 끝장나버렸습니다. 그가 갇힌 곳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악명 높은 섬 감옥, 바로 이프성이었어요. 그는 이제 세선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감옥 가장 깊은 곳에서 징후와 지식이라는 불길에 단련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고 있었으니까요. 14년, 상상이 가시나요?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냈습니다. 당테스는 절망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죠.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까지는요. 그 기적은 바로 동료 수감자 아베 파리아 신부였습니다. 다른 감방에 있던 파리아 신부가 탈출하려고 땅굴을 파다가 글쎄요, 실수로 당테스의 감방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정말 운명처럼요. 이 만남이 바로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파리아 신부는 당테스에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과학, 여러 나라의 언어, 경제학 같은 학문부터 시작해서 당테스가 자신을 배신한 자들이 누구인지 꿰닫게 도와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진 장소까지 알려줍니다.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물이 갖춰진 셈이죠. 결국 파리아 신부가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자 당테스는 정말 대담하고 기상천외한 탈출을 시도합니다. 바로 신부의 시신을 담는 자루에 자기 몸을 대신 넣어서 그대로 바다에 던져지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마침내 자유를 얻고 파리아 신부가 알려준 상상도 못할 엄청난 보물까지 손에 넣은 그 순간, 순진했던 젊은 선원 에드몽 당테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차가운 복수의 화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파리 사교계에 아주 신비롭고 매력적이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족이 한 명 나타납니다. 바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죠. 그는 자기를 배신했던 원수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걸 확인하고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복수의 그물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가 없는 동안 원수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아주 화려하게 성공했습니다. 페르낭은 전쟁 영웅 모르세르 백작이 되어 당테스의 연인이었던 메르세데스와 결혼했고요. 당글라르는 프랑스에서 가장 힘있는 은행가가, 빌포르는 법조계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있었죠. 백작은 이제 스스로를 신의 심판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원수들 각자가 가진 탐욕과 죄를 이용해서 그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완벽한 파멸의 무대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의 계획은 정말 치밀합니다.
페르낭은 과거의 군사적 배신이 드러나서 모든 명예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당글라르는 끝없는 탐욕을 자극해서 결국 파산시키죠. 빌포르는 어떻고요? 숨겨왔던 가족의 비밀을 터뜨려서 그의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고 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명씩 아주 교묘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죠. 백작의 복수는 정말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짜놓은 정교한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무고한 사람들까지 그 파도에 휩쓸리면서 점점 그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백작은 스스로 정의를 행한다고 믿었지만 그가 한 일이 과연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개인적이고 파괴적인 복수에 불과했던 걸까요? 문제는 그의 복수가 죄를 지은 원수들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에게까지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는 겁니다. 이 끔찍한 결과를 직접 보게 된 백작은 스스로에게 무서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죠. 신의 심판을 대신하겠다던 나, 혹시 나 자신이 복수심에 눈이 먼 괴물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이 깨달음의 순간, 백작의 목표는 바뀝니다. 파괴가 아니라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으로요.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백작은 길고 긴 복수의 사슬을 끊어내고 마침내 용서와 자비, 즉 복수 너머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호와 힘을 오직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친구 모렐 집안을 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죠. 모든 것을 바로잡은 그는 떠나기 전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결국 이 장대한 복수국의 끝에 남는 것은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교훈, 즉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었죠. 인간의 모든 지혜는 이 두 단어에 담겨 있다는 마지막 말처럼요. 바로 기다리고 또 희망하라.